이번에 34기 이제 예비노무사 손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생유예로 합격을 했고 총 수험 기간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노는 둘 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두문자를 활용하거나 단순 암기를 통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을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예습을 하기보다는 실제 실강을 가서 집중을 해서 강의에 밀도 있게 수업에 임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됐고요. 그 수업 내용을 집에 와서 또는 독서실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필기를 옮겨 적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백지 복습을 하면서 그런 학습 내용들을 되새김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김유미 노무사님을 통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거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유미 노무사님 수업이 정말 신림동에서 12각형, 정20각형에 해당하는 완벽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교재인데요. 교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적의 이제 내용들을 적절하게 목차 배치를 해서 논리적인 흐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짐없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목차 키워드 노트, 그리고 모의고사 해설지, 그리고 강의, 모든 자료들이 통일성 있게 연계가 되어서 이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헷갈리는 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유미 노무사님의 Q&A 시스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심도 있게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원하는 방식의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교재나 강의도 완벽하지만 모의고사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모의고사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경향과 잘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들었고, 실제로 2차 시험에서 문제를 보았을 때 김유미 노무사님의 평소에 풀던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려고 했습니다. 강사저와 이제 강의를 100% 활용을 하려고 했고, 복습할 때도 진도 나간 부분을 정독을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은 교수들을 직접 찾아보거나 이제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해를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는 유기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떠올리고 연계를 시켜보면서 책을 읽으려고 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중요한 키워드를 위주로 목차와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연습도 잘 되었고, 2기에서는 본격적인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 그 배점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늘리거나 줄여서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고, 3기에서는 실전에 맞게끔 시간을 두고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만 답안에 써내려가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시험은 암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에서는 정확성에 좀 더 무게를 들고 학습을 하였으며, 그리고 뒤로 갈수록 회독이 늘어나면서 학습 속도에 좀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봤던 것 중에서 이제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가볍게 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거나 좀 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무게를 두는 등 학습 속도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판례를 외우는 것처럼 전부를 외워서 쓸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뒤 내용이 연계되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안지에 교과서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핵심 단어만 위주로 쓰고 그 키워드와 키워드를 나의 논리로 연결을 시켜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와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고 키워드를 통해서 가독성 있게 답안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의고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험은 2차 시험이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글 쓰는 데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을 정해두고 실제 같은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유민 노무사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나 시험에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 모의고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주제들 위주로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단원이더라도 모의고사에서는 연계를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사고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많이 괴롭혔던 스타일인데요. 이런 완벽주의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좀 유연하게 짰습니다. 하루하루 꼭 해야 되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분기 단위, 그리고 월 단위, 주 단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주에 해야 되는 목표를 꼭 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일일 단위의 계획을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루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다 못했다면 다른 날로 미루되 이번 주 내에 있는 과제들을 꼭 끝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유민 오사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단권화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려다 붙이는 방식도 있겠으나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단권화 책에 옮겨 적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특히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라던가 좀 더 보강이 필요한 최신 논문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포스트잇을 통해서 책에 붙여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단권화 책은 둘 다 목차 키워드 노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회독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차 키워드 노트를 읽으면서 내용적으로 좀 더 보강하고 싶은 부분은 기본서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험을 하다 보면 사실 호기롭게 시작을 했더라도, 그리고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의심이 들고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합격하고 나니까 느꼈던 점은 이 시험은 100%를 달성을 해야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는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다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까? 아니면 뒤처질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